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실시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제가 50대인데 지금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오픈 3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40대에 지금 40대에 시작했는데 1부로 갈 수 있을까요? 30대에 시작했는데 혹은 20대에 시작했는데 오픈 1부로 가는 게 한 10년 안에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1부를 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1부를 갔는지, 언제쯤 1부를 됐는지, 탁구 친지 얼마 됐을 때 1부가 된 건지, 그 중에 선수 출신이라고 하는 그 선수라고 했던 게 어느 정도로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탁구를 1997년도 8월에 시작했습니다. 97년도 8월에 탁구 선수를 했어요. 동원초등학교라고 하는 마무리에 있는 학교에서 탁구 선수를 시작했습니다. 97년도 8월 이전에는 뭐랬냐, 아버지가 탁구를 치셨기 때문에 탁구장을 따라간 경험은 있지만 탁구장에서 이렇게 폼 같은 걸 배워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탁구를 제대로 배웠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제 탁구 선수를 하게 된 계기가, 원래 제가 이제 태권도를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했습니다. 태권도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요. 와리가리라고 아세요? 와리가리라고 이제 그 테니스공 갖다가 이제 애들이 노는 겁니다. 그걸 하다가 이렇게 뒤돌아서 뭘 이렇게 치다가 허리가 나가요. 그래가지고 태권도를 그만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버님 직업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고, 이제 어머님은 이제 바둑을 두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되죠. 아버지는 이제 야자 감독해야 된다, 어머님은 또 귀원을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원래 태권도 학원에서 항상 있게 했는데, 얘를 뭐라도 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본인의 취미인 탁구를 이제 추천을 한 거죠, 저한테. 홍균아, 너 탁구 한번 배워볼래?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동원초등학교 보내셔가지고 이제 제가 탁구 선수를 시작하게 돼요. 탁구 선수를 하러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저는 패널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패널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1995년도에 세계선수권 우승자가 공링우이였어요. 그리고 19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 우승자가 류거량이죠. 그리고 1997년 맨체스터 세계선수권 우승자가 발트너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기왕이면 쉐이크나 중펜을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식 패널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설었고, 탁구를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저는 탁구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냥 패널더 가고 싶었지, 중펜? 라바 2개 붙여가지고 그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쉐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이크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움의 과정을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배웠는지. 처음에 탁구 선수로 딱 들어갔을 때 첫날, 둘째 날, 아마 셋째 날까지 탁구 공을 못 쳐보게 했어요. 제 기억에. 가면 청소하고 공 줍고 하나, 그냥 거기 선배들 이렇게 탁구 치고 있을 때 저는 하나, 둘, 셋, 이거 계속하고, 또 하다가 또 집합했다가 또 홍균이 스윙 연습해. 네, 그럼 하나, 둘, 이거를 하루에 그래도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는 연습을 하지 않았나. 주 6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루 연습 시간이 한 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를 스윙 연습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네. 하루에 가가지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선수 출신들이 스윙이 잘 잡혀있죠. 이제 정석적인 폼에 가깝게 이렇게 선수 출신들 다 폼이 이렇게 탁탁 나옵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탁구 시작할 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일주일 가까이 이 과정을 합니다. 한 이틀인가 3일째 됐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너무 지루하니까. 또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탁구 치고 싶어요.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은 동원초등학교 코치 선생님이 민혜선 선생님이십니다. 한 3일째 되던 때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선배 누나랑 연결을 해서 100번 연결을 하면 니를 탁구 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100번 연결을 해냅니다, 제가. 선수 출신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 스윙 연습이나 이런 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럼 선수를 하면 진도를 어떻게 빼느냐. 일단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는 포핸드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포핸드의 기준은 자세와 연결력이에요. 자세가 잘 잡혀있나, 그리고 연결이 되느냐. 연결은 보통 기준을 보통 100번 해요. 100번. 네. 처음에는
처음에 탁구를 배울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자세만 해가지고 공이 뾰로롱 넘어가더라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 한 반년 정도 뒤에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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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폼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세하고 연결력을 해서 이제 포핸드를 배우고, 요걸 배우면서 이제 푸드웍을 배웁니다. 스텝이라는 걸 배우죠. 스텝. 푸드웍 스텝이 있을 수 있고, 뭐 화쇼트, 쇼트, 그리고 뭐 화, 쇼트, 화, 요런 하고 불규칙까지 하고, 불규칙까지 하는 그거를, 불규칙하고 이거를 거의 한 달 정도를 배웠습니다. 대충 답 나오죠.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씩 거의 매일 한 달 동안 포핸드, 백핸드, 스텝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레슨 한 번에 몇 분 받으시죠? 20분 정도 받으시죠? 혹은 길어야 30분일 겁니다. 특별 레슨 받아야 1시간이에요. 그죠? 예. 연습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보이시죠? 이제 이러고 나면 한 2달쯤 됐을 땐가 카트를 배웠던 것 같아요. 커트는 생각보다 금방 배웁니다. 왜냐면 밑등만 긁으면 들어가는 게 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포핸드 카트는 좀 어려웠지만 백핸드 커트는 그냥 요령만 알고도 금방 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트를 배우고, 이 카트를 배운 다음에 이제 뭐 드라이브를 배우죠. 근데 탁구를 배울 때 카트나 이런 게 뭐 기본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조금 됐다고 해서 바로 드라이브를 배우지 않아요. 단련을 좀 더 합니다. 네. 포핸드 백핸드가 좀 더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카트까지만 하고 계속 기본기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2달 동안도 저는 드라이브를 배운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달쯤 됐을 때 이제 드라이브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4달 정도 드라이브를 배우고 나서 제가 탁구장에 갑니다. 탁구장에. 탁구를 치시는 동호인들이 있는 탁구장에 가요. 아버지가 데리고 가신 거죠. 아버지가 탁구인이었으니까. 중랑구 연합회라고 하는 곳에 탁구장, 연합회 탁구장인가? 뭐 이런 탁구장이 있었습니다. 이 탁구장에 가가지고 게임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선수를 4개월을 하고 나서 아저씨들하고 치면요, 거기서 좀 잘 치는 아저씨들한테는 5점도 따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에. 그러니까 21점제였을 때. 21점제였을 때는 한 10점도 따기 어려웠어요. 한 반년까지도 그러는데, 한 반년 정도 배웠다. 요즘은 좀 더 빨리 배우는지 모르지만 한 반년 정도 배웠다. 그러면 제가 탁구장에 갔을 때 아저씨들하고 게임을 하면 게임이 좀 안 되는 그 정도 레벨이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거는 그냥 계속 배우는 과정이에요. 배우는 과정. 그럼 드라이브를 배우고 이제 드라이브 걸고 스매싱 이런 걸 배우죠. 요거를 한 탁구 시작하고 그러니까 탁구를 이걸 드라이브를 배운 게 4개월이면 이거를 1년 때까지 이거만 합니다. 거의 이거만. 백드라이브 안 했어요. 백드라이브 배운 적 없어요. 그때는. 아, 서비스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데, 서비스는 그냥 커트를 할 줄 아는 시점부터 이제 카트 서비스를 배웁니다. 그 서비스 배우는 과정은 제가 서비스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거대로 했어요. 카트 서브 돌아오게 하는 거, 회전 서브 뭐 투바운드 이렇게 돌게 하는 거, 뭐 카트 회전은 따로 안 배웠던 거고, 회전, 카트, 그리고 너클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이 기간 동안 드라이브 걸고 스매싱 요걸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재능이 좀 뛰어난 애들이 대회 나가면 입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서 제가 이제 남자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는데, 이제 장충초등학교라고 하는 데로 전학을 갑니다. 98년 교보생명고 끝나고 보니까 아마 이것도 8월 정도일 거예요. 8월에 장충으로 전학을 갔고, 장충초로 전학을 가서 이때 당시에 선생님이 연병호 선생님이십니다. 굉장히 호랑이같이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한테 탁구를 배우면서 이제 거기 이제 남자 학교 선수, 이때만 해도 저희 같은 학교 선수 중에 남자가 없었어요. 다 여자였어요. 저 빼고 다 여자였어요. 4명의 선수가 있는데 저만 남자, 나머지 3명은 여자. 그래가지고 대회를 나갈 때 단추도 떠본 적이 없어요. 이제 남자 학교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4학년 때 이제 장충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니까 조금 달랐던 거는 이제 전지훈련을 갈 때 이제 남자 학교 위주로 가죠. 여기 있을 때는 제가 전지훈련을 그 누나들 위주로 가니까 무슨 뭐 서울여상, 문영여중 이런 데를 갔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장충초로 가면서 이제 뭐 대광중이나 이런 대광으로 많이 갔죠. 대광 중고등학교로 가서 이제 많은 기술들을 배웁니다. 기술들을 배우는데 그때도 백드라이브는 아니었고, 저 때만 해도 초등학생이 백드라이브를 거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포핸드 드라이브 위주였고, 쇼트, 푸시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좀 이제 실제로 써먹을 만한 기술들을 한 탁구 시작한 지 한 1년 지나서 이제 배웁니다.
제가 성적이 97년, 98년 여기 전화 오기 전까지 최고 성적이 8강입니다. 전국대회 3번 나갔고요. 3번 다 8강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8강에 든 성적 때문에 이제 그 우수선수 초청인가 거기를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뭔가 드라이브나 이런 거를 좀 할 줄 아는 상황에서 나갔죠. 드라이브나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상황에서 나갔는데 그때가 이제 98년 12월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탁구 시작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좀 안 됐을 때죠. 1년 반 정도 좀 안 됐을 때 그때 나가가지고 그때 4등을 했어요. 이 대회에서. 그리고 이 대회 끝날 때쯤인가 2회 대회 할 때쯤에 저희 학교로 전학 온 애가 문영상이에요. 영상이가 저희 학교로 전학을 와가지고 이제 제 동기가 생긴 겁니다. 저 동기가 없었거든요. 제 동기가 없었는데 영상이가 들어오면서 동기가 생겼어요. 키만한 애가. 그때 당시에 키가 작았어요. 지금은 뭐 저보다 하여튼 뭐 저만한가 뭐 그런데 그때 키가 작았어요. 굉장히 작고 패널던데 얼굴보다 라켓이 더 큰 친구였어요. 그만큼 좀 여리여리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1999년 7월에 탁구를 그만둬요. 선수를 그만둬요. 탁구 선수를. 이때 뭐까지 배웠는가 생각을 해보면 웬만한 건 다 배우긴 했는데 뭔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 민볼 같은 거 드라이브를 배우려다 만든 그런 느낌? 그러니까 긁을 줄 모르는 거죠. 막 그러니까 드라이브 걸면 자꾸 나가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그만둘 때 당시가. 그러면 제가 이때 당시에 뭔가 제가 확실하게 해놨다고 생각하는 게 서비스, 카트 서비스, 회전 서비스 넣을 줄 알았고요. 뭐 기본기는 다 할 줄 알았습니다. 포핸드, 백핸드, 뭐 커트 다 할 줄 알았고 그 다음 드라이브는 루프 드라이브는 할 줄 알았어요. 2년 가까이 선수 생활 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만한 건 딱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2년 동안을 이것만 갖고 시합을 했습니다. 부스로 올라가기 위해선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보단 확실한 기술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추가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근데 선수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장점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것들을 수도 없이 연습을 했다는 거죠. 이것들을. 왜? 기본기는 매일매일 해요. 2년 내내 했던 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푸드웍, 하쇼트, 뭐 서브 넣고 3구, 5구 기본기 계속 했단 말이죠. 그냥 순수 생활체육인과 선수 출신의 차이는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게임의 레벨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난 선수 출신을 못 이겨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왜냐면 게임 레벨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걸 할 줄 안다고 해서 게임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탄탄하기 때문에 다른 걸 습득할 때 좀 더 다른 걸 뭔가를 습득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탁구 선수를 그만두게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체 이야기입니다. 1999년 8월에 대략 한 2주 정도요. 2주 정도 동안 아버지가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수학을 그렇게 파요. 아버지가 수학을 공부를 그렇게 시킵니다. 왜냐면 이제 일반 학교에 들어가는데 얘가 성적이 너무 안 나오면 저희 아버지가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또 학벌이 꽤 좋으시거든요. 아버지가 고려대 법대 나오시고 막 그러셨습니다. 고려대 경제 법대 나오시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고대 출신이신데 하루 종일 수학만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2주 동안은 탁구를 안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탁구장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탁구장에서 이제 탁구를 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하고 탁구를 가장 많이 쳤던 아저씨가 그때 고수, 그 탁구장에서 고수시죠. 그분이랑 게임하면 비슷했거든요. 이겼다 졌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한 3, 4부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픈 3, 4부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제가 지금 일반 생활체육 취미로 하시는 분들하고 달랐던 건 뭐냐면 옆에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그래 놀아 이런 게 아니었어요. 탁 이러고 보십니다. 아버지가 딱 쳤다 그럼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혼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디펜스적으로 하냐, 왜 수비적으로 하냐, 공격을 해야지, 네가 갖다 대가지고 이기냐, 키도 작은 놈이 왜 떨어지냐, 붙어가지고 팍 쳐야지. 어찌됐건 굉장히 옆에서 조언을 많이 듣고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달도 안 돼서 계약을 하게 되죠. 9월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8월 말에 계약을 하죠. 이때 제가 구리로 가요. 구리. 제가 백문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가끔 저한테 그러세요. 중학교 때까지 선수하지 않았냐고. 저 백문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백문초등학교 구리시에. 여기에는 탁구부가 없습니다. 탁구부가 없습니다. 하여튼 구리시 백문초등학교를 전화 가는데 여기에 탁구장을 또 가요. 그 탁구를 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 중에 좀 잘 치시는 분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4부 정도 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탁구장을 데리고 다니게 됐는데 처음으로 1부를 만나게 됩니다. 두 분을 만났어요.
21세기 탁구 클럽에 실업팀 출신 코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레슨을 맡깁니다, 저를.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고대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저를 좀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 2달, 3달.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이 탁구장에 왔던 일부분이 누구냐면 박종민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박종민 아저씨랑 같이 탁구를 치시던 분이 이재원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맞짱구 게임 했을 때 게임이 안 됐고요. 어찌됐건 대충 보이시죠? 제가 처음에 2002년도에 1부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 첫 대회가 2001년도 첫 대회였는데 2001년도 7월에 8월인가 부산에서 1부로 나갔기 때문에 저도 1부로 계속 됐지만 레벨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쭉쭉 올라간 거죠. 자, 어떻게 늘었는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자, 일단 어릴 때였기 때문에 키가 크면서 기본적으로 느는 게 있습니다. 일단 키가 크면 뭐가 좋아지죠? 그렇죠, 파워가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이 기술이, 루프 드라이브를 갖고 있던 이 기술이 회전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네. 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되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핸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깨지고 댕겼어요. 이때는 2000년도부터 2001년 이때 전 수도 없는 많은 분들한테 깨지고 댕깁니다. 근데 저는 누가 있었죠?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가 계속 붙입니다. 네. 한 게임 더 해, 한 게임 더 해. 그러다 보면 이게 요령이 생겨요, 자꾸. 내가 이 타이밍에 어떤 걸 해야겠다, 어떤 걸 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제가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한 부수가 오르려면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루프 드라이브라는 걸 갖고 있었고 스매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특별히 단련하지 않고 성장함에 따라서 이게 회전력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때부터 아버지가 핸디 없는 탁구장에서 유명한 분들을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 출신이 탁구장을 개업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냥 차를 끌고 그때 당시에 새로 뽑은 SL5를 2001년도 그때 당시 아시죠? 그때 당시 이제 SL5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새 차로 전 옆에 자고 그럼 아버지가 막 끌고 갑니다. 내려! 일어나! 자,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함께 맞춰주세요. 이거를 계속 하셨던 거죠. 한 3부 정도 쳤겠네요. 한 이때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한 일부들한테 반도 못 따라가던 게 갑자기 등치가 커지면서 파워가 붙으면서 회전력이 늘어나면서 부수가 한 부수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탁구장을 갔어요. 탁구장을 갔는데 이제 그 탁구장에서 잘 치는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1, 2부 정도 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여기에 탁구장에 잘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데리고 아버지가 거의 한 2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주차도 간신히 어떻게 막 비집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차를 이렇게 댄 다음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탁구를 한 게임 쳐주세요. 저희 아들인데 한 게임만 쳐주세요. 그래서 지금 방금 밥 먹고 와서 조금만 있다가 소화만 시키고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빨리 몸 풀어 그랬어요. 저한테. 너 빨리 몸 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풀어야 되는데 몸을 푸는데 누구하고 쳐야 되지?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가 이제 쇼트 내주면 이제 아버지하고 좀 치다가 일단 저기에 어떤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랑 일단 한 게임 하고 계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한 게임을 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들어가고 아니면 1시간 반 정도 지난 후였어요. 아버지 말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바둑을 두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입구면 탁구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안에는 사무실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 안에서 이제 바둑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들어가는데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탁구를 못 치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나오셨대요. 저보고 이제 홍근아 오늘 많이 피곤하시다니까 오늘은 들어가자. 그래서 네 그러고서 여기서 주섬주섬 짐 싸고 있는데 여기가 1탁인데 갑자기 두 분이 막 수렁수렁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두 분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저녁 내기야 잘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고 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정색하는 걸 못 봤거든요. 탁구 장비 대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때 네, 이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만약에 나중에 탁구를 좀
잘 치게 돼서 누군가가 너하고 탁구를 치고 싶은 대상이 되면 너는 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회를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처음으로 오픈 대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겁니다. 자, 저는 아까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그랬죠? 대략 한 2부, 솔직히 좀 2부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하간 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산에 대회를 나갔는데 전 1부로 신청을 합니다. 아, 내가 1부로 떠도 설마 예선 탈락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갔죠. 이렇게 3명이 한 조였어요. 2명 올라가는 겁니다. 졌고요. 네, 뭐 내용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졌어요. 져가지고 예선 탈락을 하게 됩니다. 단층을 뛰려고 좀 빈 팀 혹은 선수가 부족한 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넣어줬어요. 일부러는 약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탁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걸 겪은 게 2001년 7월 정도 거예요. 여름방학 때였어요. 예탈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실력이 늘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중간에 쇼핑풀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민나바로 바꾸고 백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백드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한 번 들어가면 멋있게는 걸어. 운때가 맞으면 너무 잘 들어가고 운때가 안 맞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중요할 때는 거의 써먹지 못하는, 백드라이브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백은 쇼트밖에 없었고, 이거 백드라이브 없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핸드 드라이브 갖다가 했는데 포핸드 드라이브는 스윙이 항상 위로 올리는 스윙만 있다 보니까 이걸 세게 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몸 쓰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냥 몸도 어색하게 쓰면서 자꾸 그걸 때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슬럼프가 옵니다. 제가 슬럼프가 와요. 해도 안 늘고 내가 뭘 해야지 더 느는 건지 모르겠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 것 같고, 근데 나보다 잘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뭔가 조언을 들어도 확 와닿진 않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저 같은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1년도 12월쯤 됐을 겁니다. 12월 달 말쯤에 이제 겨울방학 할 때 저희 아버지가, 구세주인 아버지님께서 저에게 홍균아 너 탁구 연습하러 학교에 들어가서 좀 연습해볼래? 이러셨어요. 겨울 방학 동안. 아, 나 무서운데. 그러면 한번 갔다가 와보자. 이래가지고 그때 대광을 갔습니다. 대광. 그래서 이때 조금 얘기가 잘 돼서 여기에 동계훈련에 제가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15번의 기간 동안 제가 배웠던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드라이브 제끼는 걸 일단 배웠어요. 그러니까 파워 드라이브죠. 이게 이코르 파워 드라이브입니다. 보세요. 한 2부 정도 얘가 파워 드라이브 배운 거예요. 네. 근데 파워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공을 좀 더 세게 걸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들어가면서 어떤 타이밍에 스윙이 어떻게 나가야 되고, 요거를 볼박스를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되죠. 연습을 하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 느낌을 알고 나옵니다. 제가 이걸 배우고 한 달 뒤에 대회를 또 나갑니다. 2002년 2월에 오픈대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2001년도에는 그 부산에서 열린 또 오픈대회 말고는 제가 대회를 못 나갔던 이유, 그때 당시 이제 생체대회 기준은 만 30세 이상이었어야 돼요. 하여튼 저는 못 나가는 거죠. 학생 신분으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나이 제한이 없는 오픈대회가 열립니다. 코쿠다쿠베가. 근데 저는 단식만 나갔습니다. 왜? 저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저희 아빠하고 복식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참가비 헌납하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식만 출전을 했죠. 일부러 나갔어요. 아, 나 이제 드라이브 세게 거는 거 할 줄 아니까 루프 드라이브 걸고 때리지 않아도 돼. 이건 굉장히 큰 거였어요. 왜냐면 루프 드라이브를 걸고 때리던 그거와 루프 드라이브를 걸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건 이게 한 부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나간 거예요. 일부러 나갔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윤홍균, 그때 저번에 그 순위 매길 때 한번 했었죠. 박영준 선수 그리고 이수민 선수, 이렇게 3명이 1등 2등이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수민 선수를 2대1론가 이겼고 박영준 선수에게 2대0으로가 졌습니다. 3판 양승을 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박영준 선수가 이수민 선수에게 지면 제가 예탈이에요. 근데 박영준 선수가 이수민 선수를 이때 이겨줬습니다. 이겼어. 예선 통과했어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1부에서 7개월 만에 1부에서 예선 통과를 하죠. 네. 예선 통과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본선 1회전 상대가 16강 상대가 최정환 선수였어요. 제가 붙었는데 2대1로 이기고 올라가고 이제 8강에서 박영준 선수를 또 만났는데 제가 이기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4강에서 곽윤성 아저씨한테 져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 2월에 그러니까 사실상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죠. 일부에서 3등을 해요. 이게 첫 입상이에요. 5년이네 5년. 5년 4년 반? 뭐 한 4년 반? 5년. 5년 정도 만에 1부에서 입상까지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1부를 가는 데 있어서 제가 했던 것들이 딱딱 나오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1부에 올라가려면 아까 그 2002년 2월 대회 이거는 꽤 큰 대회였어요. 코코다코베는 여기서 3등을 하고 그 다음에 3월에 그 대구 미래배라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구에서 했던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진 않으셨습니다만 이때 제가 여기서 1부에서 1등을 했어요. 사실상 1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이었나요? 피자 애땅배 나가서 8강에서 떨어집니다. 황재성 아저씨한테. 성적 쭉 얘기해볼게요. 그리고 6월달에 월간 탁구배 나가서 준우승했습니다. 정동주 아저씨한테 졌죠. 그리고 7월달에 부천에 있는 대회를 나가서 2등 했습니다. 정동주 아저씨한테 졌죠. 그리고 12월달인가에 논산에 있는 전국 오픈 대회를 나갑니다. 그때 1등 했습니다. 네. 이 이외에는 사실상 대회를 나간 게 거의 없습니다. 전국 대회는. 그만큼 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1부로 올라간 게 2002년도라고 치자고요. 저는 이때 당시에 제가 1부로 칠 때 당시가 지금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이냐고 굳이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지금 현재 오픈 2부에서 잘 치는 그 정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탁구를 시작하고 5년이 걸렸습니다. 뭘 제일 많이 했지? 이때 해야 될 게 뭐죠? 기본기. 그리고 기본적인 시스템, 스텝, 여기까지는 이거만 바꾼 거예요, 이거만. 자, 그러면 생체인들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인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하는 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단축시킬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연습만 하면.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게임도 중요합니다. 선수라고 해서 이거만 하냐?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게임도 해요. 게임도 하는데 이걸 꼭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치님들한테 코치님이 날 시켜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치님은 20분 안에 이 모든 걸 연습시켜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짤막짤막 할 수밖에 없죠. 좀 지친다 싶으면 좀 쉬었다가, 그죠? 좀 또 다른 거 하시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기본기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됩니다. 기본기라고 하는 건 스텝을 알고는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생활체육에서는 꽤 오래 걸릴 만한 일을 저는 2년 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좀 익혔다. 그러니까 선수 생활한 게 분명 도움이 됐다. 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년 동안은 뭘 했죠? 탁구장을 다녔죠? 그 3년 차까지 탁구장에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게임을 했어요. 자,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이 됩니다. 성장이 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컨트롤은 할 줄 아는데 파워가 안 실렸었거든요. 근데 키가 크니까 파워가 같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회전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로프 드라이브는 회전력이 올라가요. 네, 파워는 아니네. 파워는 요때 늘었죠, 요때. 성장하면서. 컨트롤 할 줄 안다는 건 이 공을 긁을 줄 아는 거거든요. 긁을 줄 아는 게 키가 커지면서 파워가 붙으면서 힘이 붙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됐단 말이죠. 근데 생체에서는 이미 다 잘한 상태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올리냐? 임팩트죠. 임팩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임팩트 힘을 길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라켓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게 라켓입니다. 라켓이에요. 라켓 두 개를 겹쳐 잡아가지고 손목 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윙 연습. 뭐 백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뭐 어쨌든 이 임팩트 기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힘을 꽉 주고 이런 건 의미 없단 말이에요. 맞는 순간 임팩트. 맞는 순간에만 살짝 힘을 줘가면서 뭐 아령 갖다가 하셔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라켓을 두 개 겹치는 게 사실상 제일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드라이브, 하드라이브, 커트 이런 모든 임팩트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장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 이거를 키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레벨이 올라가면 내 시합 레벨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합 레벨도 올라가게 되는데 시합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내가 이 레벨을 올린다고 해서 시합을 잘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많이 게임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게임을 해보셔야 돼요. 이 자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의
저희 이야기도 좀 그러니까 저란 사람이 어떻게 탁구를 어떻게 했는 건지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일부 성장기는 여기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요 정도입니다. 저는 좀 재능이 약간 떨어져서 아직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간신히 5년 안에 간 거고, 아마 좀 재능 있으신 분들은 뭐 1년, 2년 안에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코로나 조심하세요. 모두들 건강하세요.